안녕하세요. 송산의 이지한입니다. 오늘은 정산 의무 및 검증 의무에 대한 이해를 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정산이란 뭔가 이 정산의 정의가 우리 보조금법에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백과사전적 정의를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우리 네이버에서 한번 찾아보니까 "정밀하게 계산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정사는 뭐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진 않았잖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 왜냐하면은 너무나 뭐 당연한 의미고 용어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보조금법에 나와 있는 그런 어떤 그 문장 속에서 문맥상의 정의를 한번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산이라는 보조 사업에 든 경비를 지원별로 명백히 하는 것이라고 인제 보여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걸 다시 한번 풀자면 보조 사업에서의 예산, 그다음에 집행, 잔액을 지원별로 구분을 하고요. 여기에다가 잔액에다가 이자와 수익금을 가산해서 지원별 반납액을 산정한 것이다. 요렇게 이해를 하는 게 우리 실제 인제 뭐 실적 보고서 제출할 때 필요한 정산 보고서 작성에서 가장 적합한 정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 보조금법상의 정산 의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산 주체는 보조사업자고요. 뭐 물론 이제 보조사업자가 다시 한번 재차 우리 민간 교부를 했을 때는 민간 이전을 했을 때는 뭐 간접보조사업자도 마찬가지로 정산 주체가 되겠지만 어찌 됐건 정산 주체는 보조사업자입니다. 보조사업자에 대응되는 어 이해관계자가 있다면은 이제 검증 기관이라고 할 텐데요. 일단 우리 대부분의 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보조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실적 보고 제출 시에 정산 보고서 작성 의무가 있는 반면에 검증 보고서는 우리 검증 기관, 보통 일반적으로 회계법인이죠. 그래서 검증 기관이 검증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데요. 일부 보조 사업자분들이 오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 정산 보고서까지도 검증 보고서가 아니라 정산 보고서까지도 검증 기관이 작성해 주는 걸로 오해하는 경우가 간혹 가다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분명히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보조 사업자의 실적 보고 의무. 우리 보조금법상에서는 실적 보고 의무를 부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적 보고 기한은 사업 종료 후 2 개월 이내. 여기는 제가 인제 사업 종료 후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상 실적 보고 사유가 발생하는 기간 후 2 개월 이내라고 되어 있고요. 그건 다시 한번 법조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적 보고를 할 때는 실적 보고서, 그다음에 정산 보고서, 그다음에 그 이외에 중앙 부처가 정하는 기타의 서류를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되고요. 그럼 정산 보고서에 대해서는 검증 의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 기준은 국고보조금 기준 3억 원 이상의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보조금 3억 원 미만의 경우에는 사실상 보조금법상의 검증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3억 원 미만이라는 거는 그냥 자체 정산 보고서로 가르면 된다라고 돼 있는데요. 말 그대로 실적 보고서 제출했을 때 그냥 위에 적혀 있는 것처럼 실적 보고서, 정산 보고서, 그다음에 중앙 부처가 정하는 기타의 서류 이 세 가지 카테고리만 제출하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3억 원 이상의 경우가 되는 경우에는 이 정산 보고서에다가 검증 보고서까지 첨부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인제 국고보조금 3억 원이라고 하긴 했는데요. 그럼 만약에 지방보조금을 포함해서 3억 원이 넘고 국고보조금만을 따지면 3억 원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떠냐라고 이렇게 물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사실상 우리 기재부의 해석은 보조금 이 3억 원 기준, 그러니까 정산 검증 대상을 따지는 3억 원 기준에서 우리 보조금은 국고보조금만 해당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보조금에 대한 검증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보조금법상의 검증 기관은 회계법인 그리고 감사반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무슨 회계사무소 이런 경우는 제외가 됩니다. 이분들은 이제 보조금법상의 검증 기관이 될 수 없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증 기관의 인제 독립성 의무가 있는데요. 이걸 좀 더 자세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부분이 굉장히 오해할 수가 있을 만한 소지가 있는 주제라서 그러는데, 일단 검증 기관의 독립성에 대해서 한번 쪼끔 다시 살펴보면, 보조금법상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감사인, 이제 이거를 나중에 보조금법상의 문구를 보면 특정 사업자에 대한 특감사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어찌 됐건 보조금법상에 우리 보조사업자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감사인은 개별 보조사업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없다. 이 개별 보조사업에 대한 검증은 아까 말씀드렸던 3억 원 이상의 경우에 해당되는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보조금 규모에 따른 어떤 감사의 종류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보조금법상에. 하나는 보조금 3억 원 이상이 될 경우에 해당 보조 사업에 대한 검증 의무가 첫 번째고요.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1년 동안 특정한 그 보조 사업자가 연간 보조금 받은 총액이 10억 원 이상이 될 경우에는 해당되는 그 사업에 대한 검증뿐만 아니라 그 보조사업자가 각 보조사업자의 전체 기간의 전체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 감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이 감사의 종류는 전혀 다른 겁니다. 보조금 3억 이상 받는 거는 해당 보조 사업에 대한 검증이고요. 10억이 넘을 경우에는 재무제표, 이 하나의 보조 사업을 포함한 모든 그 기관의 전체의 재무 실적, 그다음에 이 재무제표라고 하는 건 흔히 이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이런 걸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크게 두 가지 의무가 있다라는 걸 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보조금법을 잠깐 볼게요. 보조금법 27 조에 보면 이제 실적 보고에 사유가 발생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크게 세 가지인데, 크게 보면 이제 가장 흔한 게 보조 사업을 완료했을 때, 그다음에 보조 사업을 중간에 폐지하겠다 했을 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을 받았을 때, 그다음에 회계 연도가 끝났을 때, 이 세 가지가 실적 보고의 사유가 발생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27조 2항에 보면 실적 보고서를 이 경우에 이제 어떤 서류가 첨부되는지 아까 이미 정리한 바 있죠. 그리고 이제 보존법 시행령을 보면 여기서는 이제 실적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 이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바로 앞단에 있는 저 보조 사업을 완료했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회계 연도가 끝났을 때, 이걸 갖다가 실적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날로부터 2개월 안에 제출해야 된다. 물론 만약에 검증 대상인 경우에는 검증 보고서를 포함을 한 정산 보고서를 말하는 거죠. 그다음에 정산보고서의 검증은 3억 원이다라는 거 이미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예외사항이 조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특정 사업자에 대한 그런 감사의 경우에는 어 요 다른 그 법률에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보조 사업자가 제출하는 정산 보고서,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어떤 절차, 이런 세부 사항들은 기재부 장관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기재부 장관이 정한다는 게 이제 여기서는 지금 보조금법과 보조금법 시행령을 말씀드리고 있지만, 우리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 운영관리 지침을 우리 규정을 해서 거기서 굉장히 상세한 우리 정산보고서, 검증보고서의 형식과 작성 방법, 그 검증 항목, 제출 절차를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나중에 다시 한번 다른 주제를 통해서